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약 드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병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고 암도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 오는 만성 스트레스가 실제로 혈압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입니다.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관계 스트레스가 혈중 염증 수치를 장기적으로 높여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어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05세까지 사신 분입니다. 의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세 마디가 있습니다. 이 세 마디가 혈압약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들어보신 내용 중에 혹시 며느리와의 관계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계신지요? 명절에 한자리에 앉아도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잘 해주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짧은 대답 하나 혹은 침묵. 아무리 참아도 자꾸만 눈물이 나는 밤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살아왔습니다. 가난도 보았고 전쟁도 보았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이 더 오래 남는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냉담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침묵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면 몸도 함께 병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마디는 전술이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신 한 어른이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후회하고 수없이 관계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발견한 인간 존중의 언어입니다. 첫 번째 마디는 내가 부족했어요 입니다. 두 번째 마디는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입니다. 세 번째 마디는 내 뜻대로 해도 돼요 입니다. 이 세 마디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구는 이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이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혹은 저 아이는 원래 예의가 없구나.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생각을 잠깐 멈춰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녀의 입장입니다. 며느리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다른 가정의 문화, 다른 부모님의 방식, 다른 언어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이라는 이름 하나로 갑자기 낯선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하고 남편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겨야 하고 때로는 자신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외로움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말 대신 태도로 표현됩니다. 점점 짧아지는 대답, 점점 멀어지는 눈빛, 점점 차가워지는 분위기.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3,200여 명을 11년간 추적한 연구인데요. 가족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느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4배 빠르고 우울증 발생률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영향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특히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며느리가 차가워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인지 아니면 아주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여온 것인지, 그녀의 요리 방식에 한마디 하신 날, 그녀의 아이 키우는 방식에 간섭하신 날, 그녀가 열심히 준비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날, 아모르 그런 날들이 하나씩 쌓이고 또 쌓여서 어느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두꺼운 벽이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의 벽이 높아질수록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려면 먼저 그 벽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비난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는 것, 이것이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3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부산에 사시는 70대 초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여 년을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시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면서도 자식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셨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와 관계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이 멀어서 자주 오지도 못하고 올 때마다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려 하면 어색해하고 일찍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해주려는데 왜 저 아이는 저럴까 하고 눈물을 흘리신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요즘 애도 키우면서 직장도 다니고 정말 힘들겠다. 수고 많아요.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누가 수고한다는 말을 안 해줬다고요. 관계는 이렇게 바뀝니다. 거창한 화해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진심이 수년간 쌓인 거리를 좁혀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한두 번 해봤는데 소용없었어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한 번 건넨 말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갑게 굳어진 땅이 따뜻해지려면 여러 번의 햇살이 필요하듯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려면 여러 번의 진심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관계를 바꾸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동안 먼저 변하기 어려웠을까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나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인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안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에서 딱 한 가지만, 그것이 내가 부족했어요. 이 지금부터라도 고마워요. 이 말해 본 적 없었다면, 내 뜻대로 해도 돼요. 이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다면,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가난도 이겨냈고 전쟁도 이겨냈고 수많은 고비를 이겨냈습니다. 그 강함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를 이겨내 봅시다. 바로 관계의 두려움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두렵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첫 번째 손 내밀기입니다. 용기를 내셨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잠깐 중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혹시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그 얼굴을 떠올리실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서운함, 아쉬움, 아니면 그리움. 그 그리움이 있으신 분이라면 관계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와 며느리 세대 사이에는 아주 큰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며느리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가족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식, 시댁의 문화를 배우고 따르는 것이 며느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며느리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개인의 권리와 개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것을 배웠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평행선을 걷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평행선 위에서 두 사람 모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벽이 아닌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가족관계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가족에서는 세대 갈등이 현저히 낮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았습니다. 특히 노인 세대의 경우 가족 관계가 원만한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길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습니다. 가족 관계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건강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건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 마디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해도 돼요. 이 말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 하나. 며느리가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키우고 싶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유치원을 어디로 보낼지, 방과 후 활동을 무엇으로 할지, 이런 결정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대신 네 생각대로 해봐요, 엄마가 다 알아서 잘 할 거야 라고 해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상황 둘. 며느리가 집안일을 여러분과 다른 방식으로 할 때 청소 순서가 다를 수도 있고 음식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대신
내 방식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말을 직접 해 주십시오. 상황 셋. 며느리가 자신의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갈 때 이것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친정 부모님은 자신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친정도 자주 가야지 라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십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 발 물러서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왜 우리는 며느리와 가까워지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래 그런 관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며느리와 가까워지기 어려운 데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대로 알면 해결책도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맛있는 것을 챙겨주고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고 걱정이 되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챙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세대는 다른 방식을 원합니다. 그들은 말로 된 인정을 원합니다. 행동보다 먼저 말을 원합니다. 당신을 아낀다는 말, 당신의 수고를 안다는 말, 당신을 신뢰한다는 말, 이것이 그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많이 챙겨주는데 왜 며느리가 차갑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고, 며느리는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이것저것 간섭만 하는데 왜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서로에게 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린 세 마디는 단순히 사과나 감사의 말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한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며느리이셨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이 쉬우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 못할 서러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처가 지금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참았는데 왜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도 못 참냐는 생각,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렇게 구느냐는 섭섭함, 이것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한이, 이 서운함이 며느리에게로 향하면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며느리는 여러분이 과거에 겪은 어려움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서러움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른들이 며느리 앞에서 두렵다니. 그런데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들에게 소홀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손주들에게 잊혀질까봐 두렵습니다. 가족 안에서 내 자리가 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때로는 며느리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이것저것 더 챙기고 더 간섭하고 더 통제하려 합니다. 상대방은 그 이면의 두려움을 모르고 통제와 간섭으로만 느낍니다. 이 두려움 드러내도 됩니다. 솔직하게 며느리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도 가족 안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가 처음에 어색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솔직함이 때로는 어떤 완벽한 말보다 훨씬 큰 다리를 만듭니다. 인간은 취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완벽한 척, 강한 척 하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방도 방어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알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며느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입니다. 내가 부족했어요.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우리 내면에 한이 있다면 그 한을 며느리에게 향하지 않고 내 안에서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지인이나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는 것, 이것이 큰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십시오.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나도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는 한마디가 내 뜻대로 해도 돼요. 와 함께 건네질 때 관계는 아주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30일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딱 30일만 해보십시오. 1주차에는 매일 한 가지를 관찰합니다. 며느리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그냥 관찰합니다. 판단 없이, 조언 없이 그냥 보는 것입니다. 2주차에는 관찰한 것을 표현합니다. 오늘 힘들었겠다, 수고했어요. 또는 문자로라도 오늘도 수고 많았을 텐데 이 한마디를 매일 합니다. 3주차에는 한 가지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항상 간섭하거나 조언하던 한 가지를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4주차에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동안 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수고가 많은데 제대로 표현 못해서 미안해요. 이 한마디 30일 동안 준비한 끝에 하는 것입니다. 30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십시오. 관계가 100% 달라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혈압이 안정되고 잠이 잘 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진짜 건강 처방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저는 압니다. 그 강함으로 이제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보십시오.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가장 따뜻한 곳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 따뜻함은 음식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그 집에 흐르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옵니다. 그 평화는 어른들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오늘부터 딱 한마디씩입니다. 첫 번째 마디입니다. 내가 부족했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절을 버텨온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존심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관계의 문을 닫아 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이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해 주셨을 때 그것이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해라는 말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더라도 그녀의 귀에는 당신 방식은 틀렸어요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이미 상처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가 부족했어요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낀 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는 순간 방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심이 내려지는 순간이 바로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가족 갈등 치료 분야의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네, 갈등 상황에 있는 가족 관계에서 한쪽이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말을 건넸을 때 9명 중 9명에 가까운 비율에서 대화의 온도가 즉시 낮아졌습니다. 긴장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중 4분의 3은 이후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긴다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먼저 입을 여는 것,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자존심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거창한 자리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둘이 차를 마시는 평범한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기대하며 말을 건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이 첫 번째 마디를 건네는 순간 여러분과 며느리 사이의 벽은 이미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부족했어요라는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평화로운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으면 내가 건네는 말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분노가 말 사이로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면서 자식 먹이고 잠 못 자면서 밤새 아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식이 커서 가정을 이루고 그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하신지도 압니다. 그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품은 채로 건네는 사과는 반쪽짜리 사과입니다.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며느리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내가 부족했어요입니다. 두 번째 마디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저는 오래전 한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연구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돈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느낌,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사람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납니다. 직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매일 무언가를 합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때로는 직장일까지 병행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해내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도 그 수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저것 조언이나 간섭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지쳐갑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표정에 쌓이고 태도에 배어들고 결국 차가움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훌륭한 조언도 상대방이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논리가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바로 진심 어린 인정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보입니다. 당신의 수고가 느껴집니다. 이 한마디가 수십 번의 선물보다 깊이 닿습니다.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이 말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것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당신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나는 압니다.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이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는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감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진심과 형식을 구별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상처받아온 사람일수록 그 감각이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며느리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마워요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저는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특히 그랬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감사는 상대방에게 닿지 않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말이 되어야 하고 그 말은 반드시 눈을 마주하며 건네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하는 어른과 그렇지 않은 어른을 비교했을 때 전자그룹에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높았고 우울감 수준도 낮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며느리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건강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며느리를 만나시거든 그녀가 밥을 차렸을 때,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혹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줄 때 조용히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관계의 균열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밥만큼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디입니다. 네 뜻대로 해도 돼요. 이 말이 세 마디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앞에 두 마디는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으신데 이 세 번째 마디 앞에서는 잠깐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안에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인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대, 특히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더 오래 살았다. 나는 더 많이 경험했다. 그러니 내 말이 옳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분명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상대방을 향한 통제로 변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으로 조언을 건넵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음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 남편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 그 말들은 분명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립니다. 당신은 아직 부족합니다. 당신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내 방식을 따르십시오. 사랑의 언어가 통제의 언어로 들리는 순간 며느리의 마음속에 벽이 하나씩 세워집니다. 가족 심리학 분야 연구에서 며느리를 대상으로 시어머니와의 갈등 요인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1위는 간섭과 통제였습니다.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시어머니들이 스스로 보고한 자신의 행동 중 간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단 23%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사랑으로 보이는 것이 며느리의 눈에는 통제로 보이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마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 뜻대로 해도 돼요. 이 말은 단순한 허락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방식만이 정답이 아님을 나는 압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드디어 이 가족 안에서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은 어떤 선물로도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적으로 느낍니다. 반대로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느낍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녀의 선택을 믿어주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적이 아닌 내 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해도 돼요 라는 말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말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당연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음식간이 짜고 싱거운 문제, 청소 방식의 문제, 아이 양육 방식이 조금 다른 문제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잠깐,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며느리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통제를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이 찾아옵니다.
믿음은 관계를 넓힙니다. 통제는 관계를 좁힙니다. 내 뜻대로 해도 돼요. 이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여러분은 며느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바로 그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야말로 어떤 말보다 먼저 관계의 온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이미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 이제 와서 내가 먼저 이러는 게 맞나?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먼저 손 내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한 인정도 받아야 하고 아물 시간도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낫기를 기다리다가는 앞으로 나아갈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나은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함께 납니다. 실제로 가족 관계에서 화해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해하기 전까지는 내 상처가 먼저였는데 화해하고 나서 보니 상처가 생각보다 빨리 나더라고요. 관계가 회복되면서 상처도 함께 나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상처가 나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면서 상처가 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위는요, 아들은요, 딸은요, 맞습니다. 오늘은 주로 며느리 관계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드린 세 마디는 사실 모든 가족 관계에 적용됩니다. 사위에게도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이 세 마디는 효과적입니다. 내가 부족했어요.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네 뜻대로 해도 돼요. 이 세 마디는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 마디를 배우셨는데 막상 실천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 실제 대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예시 하나입니다.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혼자 다 하고 지쳐 있을 때 정말 혼자 이것 다 하느라 힘들었겠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미처 그걸 몰랐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예시 둘입니다. 며느리의 아이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아이의 안전 문제인가 아니면 내 방식과 다른 것뿐인가? 만약 후자라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네가 알아서 잘하는구나. 그렇게 해봐요. 예시 셋입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갈 때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고 하죠. 자주 다녀와요. 우리는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예시 넷입니다. 오랫동안 관계가 차가웠을 때 먼저 다가가는 방법,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보내보십시오. 요즘 힘들지 않아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별말 없어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자 하나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말에 힘을 믿으십시오. 진심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닿습니다. 지금 당장 닿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닿습니다. 우리는 이 나이가 되도록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까? 자식을 위해 내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내 건강을 뒤로 미루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덕분에 지금 가족이 있고 아들, 딸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족과 따뜻하게 지내실 차례입니다. 더 이상 혼자 참으면서 소갈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세 마디를 꼭 한 번은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부족했어요.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내 뜻대로 해도 돼요.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따뜻해질 때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진심 어린 건강 처방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냅시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어른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혹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장기적으로 높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지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 어른들에게 가장 강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건강 걱정이 1위일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가족 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관계 속에서도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가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혈압약 하나를 더 먹는 것보다 여러분의 건강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세 마디를 실제로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서 이 말들을 꺼내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평화로운 순간을 찾아야 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차를 마시면서 혹은 아이들이 잠든 조용한 시간, 그런 순간이 적당합니다. 둘째,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긴 말 뒤에 오는 진심을 종종 의심합니다. 사실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말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말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 주십시오. 즉각적인 반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씨앗처럼 심어진 것입니다. 언젠가 싹이 듭니다. 넷째, 한 번으로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한 번의 말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이 한 번 흐른다고 돌이 깎이지 않듯이 말도 여러 번 흘러야 마음이 열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마디, 내일 또 한마디, 그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걸 진작 못했을까 하고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눈물이 나신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이 서운함의 눈물인지 아니면 무언가 해소되는 눈물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눈물이든 다 괜찮습니다. 우리 세대는 눈물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흘려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며 살았습니까? 자식 위에 참고, 가정 위에 참고, 사회 위에 참았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에 며느리와의 관계마저 힘드시다면 그 서운함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내가 부족했어요.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네 뜻대로 해도 돼요. 이 세 마디를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남은 삶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세 마디가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만 항상 먼저야? 이 마음 솔직하게 드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 마음도 맞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내가 먼저야 싶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불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민 쪽이 관계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내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상대방에게 전해질 때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의 가족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갈등 상황에서 먼저 화해의 손짓을 보낸 쪽에서 관계가 개선된 사례가 81%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받아들여지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6주였습니다. 6주, 2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닙니다. 6주입니다. 물론 이것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세 마디는 며느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통제받는다는 느낌, 인정하지 못한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며느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갈등 관계에서는 양쪽 다 힘듭니다. 그러니 이 세 마디는 며느리를 위한 선물인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내가 부족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내면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죄책감이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내 뜻대로 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내려놓으면서 여러분 자신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세 마디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며느리가 아니라 딸아이와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세 마디는 며느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했어요.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내 뜻대로 해도 돼요. 이 세 마디는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인정, 감사, 신뢰.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세 가지 다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어떤 것이 가장 쉬우신가요? 고마워요가 가장 쉬우시면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람은 작은 성공이 쌓여야 큰 변화가 옵니다. 오늘 고마워요 한마디를 했다면 그것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수고 많았어요를 더해 보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부족했어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관계가 너무 많이 상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이 말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세요. 그리고 준비가 될 때 꺼내 보세요. 관계는 강요가 아닙니다. 스스로 준비가 됐을 때, 진심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며느리는 적이 아니라는 것, 그녀도 인정받고 싶은 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인정은 여러분이 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이제 그 희생의 열매가 따뜻한 가족 관계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눈물이 나셨다면 그 눈물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꾹 참아온 마음이 잠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눈물 뒤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지금 며느리나 딸과 관계가 어려우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나눠주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떤 말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혹은 오늘부터 어떤 것을 해보실 건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그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